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2024-2025 카라바오컵 4강전 1차전 경기 리버풀과의 맞대결이 토트넘 홈경기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경기 이틀 전 손흥민은 1년 연장 옵션이 발표되면서 최소한 5개월은 토트넘에서 뛰는 게 확정이 되었고, 인터뷰를 통해서 반등할 시간은 온다면서 시즌을 포기하는 게 아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상대인 만큼 손흥민의 인터뷰가 불안감을 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토트넘이 상대하는 리버풀은 독보적인 리그 1위이고 부상자들도 매우 적고 로테이션도 원활하면서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토트넘은 리그는 손흥민이 입단 후 처음 겪어본 12위인 상황이고 선수단 붕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부상자들이 속출을 했고 수술한 선수만 2명, 주전 수비수 로메로, 반더벤, 우두기까지 2순위 벤 데비스마저 이탈, 거기다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할 미드필더 자리에 경고 누적으로 메디슨과 사르가 명단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 최소한 마 2개가 빠지고 쫄 2개를 대신 놓고 리버풀과 경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3주 전에 토트넘을 상대로 이곳에서 6득점, 초토화를 시켜버린 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인업이 발표가 되었는데 진짜 조금은 충격이었습니다. 입단한 지 지금 4일밖에 안 된 골키퍼 킨스키를 선발 출전. 와, 진짜 얼마나 잘하면, 토트넘 골키퍼들 수준이 얼마나 낮으면 이런 선택을 할까요? 포로, 드라구신, 그레이, 스펜스, 비수마, 벤탄쿠르, 베리발, 클루옙스키, 솔랑케,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베리발이라고? 거기다 엔지 감독이 들었다 놨다 하는데 벤치에 양민혁을 포함시키면서 또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인터뷰 때는 거의 남은 시즌 구경만 할 줄 알았는데 이러면 최소한 다음 시즌도 기대할 수 있죠. 리버풀의 라인업도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알리슨 골키퍼, 브래들리, 콴사, 반다이크, 치미카스, 흐르반베르흐, 메갈리스터, 커티스 존스, 각포, 조타, 살라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아무래도 리버풀이 3일 만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우선 100% 리버풀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확실한 건 토트넘이 전혀 밀리지 않았고 리버풀의 실수가 많으면서 이 경기 최소한 무너질 리는 없을 듯 보였습니다. 6분에 토트넘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코너킥을 통해서 손흥민의 빗맞은 슈팅에 드라구신이 골대 앞에서 슈팅이 있었는데 알리송의 반사신경으로 득점이 실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경기가 중단되었습니다. 벤탄쿠르가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들 것을 준비하고 카메라가 비춰지지 않는 걸 보면 큰 부상인 듯 보였고 존슨이 교체로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5분여 동안 토트넘이 매우 유리한 흐름이었고 리버풀은 실수들도 나오면서 매우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렇게 꼬이고 진짜 몇 번이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7분여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벤탄쿠르가 헤딩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다가 쓰러졌는데 골절 혹은 뇌진탕까지 의심이 되었습니다. 벤탄쿠르는 십자인대 파열 이후에 진짜 인생이 정말 많이 꼬이네요. 토트넘은 존슨으로 교체가 되면서 클루옙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었습니다. 리버풀은 1위 팀답지 못하게 패스 정확성이 떨어졌습니다. 얘들도 지친 거지. 지금 맨유전에서 무승부가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킨스키는 축구 선수다운 킥으로 안정감을 더해주면서 엔지볼 빌드업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 신기한 광경을 몇 차례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수비 라인까지 안정이 돼버렸어요. 21분에 토트넘의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박스 안까지 돌파했고 문전으로 패스해줬는데 솔랑케의 센스 슈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23분에 한순간 살라에게 실점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벤탄쿠르만 있었다면 진짜 이거 훨씬 유리했을 것 같은데 43분에 한순간 역습이 되면서 위기를 겪었지만 베리발이 수비 가담을 하면서 막아냈고 그리고 손흥민만 유일하게 평점 7점이었습니다. 추가 시간이 11분이 주어졌는데 양팀은 득점이 없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전반 마지막부터는 리버풀의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토트넘이 불안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반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토트넘이 지금 베스트가 아닌데 1위 리버풀과 0대0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분명 의외의 흐름인 건 맞는데 기대감보다는 진짜 아직 후반전도 잘
이겨야죠. 네. 후반전이 되었습니다. 양 팀은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후반 55분에 토트넘의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습니다. 알리송 골키퍼가 베리바를 의식하지 못하다가 볼을 뺏겼고 골대가 빈 상황에서 포로가 슈팅을 했는데 수비수를 맞춰버렸고 이어서 세컨볼에서도 포로가 슈팅을 때린 것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 찬스를 놓친다는 게 진짜 통곡을 할 상황이었죠. 엔지 감독은 과리돌라급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땅을 치면서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만큼 엔지 감독도 이 경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급기야 손흥민이 태클에 쓰러졌는데 잠시 일어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벤탄쿠르의 안타까운 상황에서 손흥민까지 쓰러지면 진짜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이후 리버풀은 갑자기 3명의 선수를 교체를 합니다. 아놀드, 디아즈, 누네즈였습니다. 리버풀의 주전이라고 해도 무방한 선수들입니다. 분명 리버풀의 에너지가 더 올라가는 변화였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60분까지는 버텼다고 봐야 하는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버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은 교체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 선수들이 그대로 뛴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역시나 토트넘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리버풀이 박스 안에서 강력한 슈팅을 때렸는데 진짜 골과 다름없는 상황을 드라구신이 팀을 구해내버렸습니다. 와, 이거 정말 패배하지 말자. 진짜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아시죠? 지금 이 경기 이기길 응원하고 있는 거. 네. 엔지 감독은 에너지가 부족해진 손흥민을 71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르너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자, 우선 손흥민의 골도 중요했지만 이 경기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토트넘이 77분에 솔랑케 득점이 터집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동요되지 않고 기뻐하긴 했는데 VAR을 봅니다. VAR 본래 카라바오컵에서 없었던 건데 딱 이번 4강부터 VAR을 도입했고 아슬아슬하게 옵사이드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 싶었는데 자, 어떨까요? 차포까지 뗀 상황에 토트넘이 이 상태로 비겨도 나빼다 아니겠습니까? 리버풀의 공격이 무서웠지만 85분에 토트넘의 선제골이 폭발합니다. 패배하면 반 죽여놓을 진짜 포로의 롱킥이 정확히 배달이 되었고 솔랑케가 박스 안에서 버티고 이겨내면서 볼을 소유했는데 그 사이에 베리발이 박스 안으로 뛰어들더니 솔랑케가 좋은 시야로 볼을 보내줬고 침착하고 정확하게 18살 베리발이 선제골을 폭발시킨 겁니다. 와, 베리발은 골을 넣자마자 마치 에이스처럼 달려가면서 세레머니를 펼쳤고 엔지 감독은 포효하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마도 손흥민도 날뛰듯 기뻐했겠죠. 왜 눈물이 나려고 하지? 진짜. 득점 전에 베리발이 위험한 태클이 들어갔는데 만약 경고가 주어졌다면 퇴장이었거든요. 운이 좋기도 했습니다. 슬롯 감독이 실점 후에 계속 항의를 했는데 그 부분 같았습니다. 베리발이 퇴장이었다면 이런 실점은 없었다는 거겠죠. 자, 이제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2대0도 필요 없어요. 추가 시간에 누네즈 슈팅을 킨스키가 선방을 하면서 이것마저도 막아내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심장 쫄깃한 순간 끝까지 버티면서 토트넘이 카라바오컵 4강전에서 최강 리버풀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는 이 경기를 보게 됩니다. 끝! 토트넘이 해냈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랬습니다. 감사합니다.